잔돈 필요해? 돈을 딱 맞춰서 잔돈을 딱 넣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내야 되는 거야. 은행이 뭐 이래. 바꿔와야 되는데 은행에 돈 내기 위해서 바깥에 가서 잔돈을 바꿔다가 은행에 낸다? 상상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섭입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제 2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서 무비자로 들어가거나 도착 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이야기지요. 참고로 세계 1위는 싱가포르와 일본인데요. 우리가 세계 1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싱가포르와 일본과는 달리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비자를 요구한다는 점이지요. 이런 순위는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른 건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199개 나라들 중에서 192개 국가를 갈 수 있고요. 1위인 싱가포르와 일본은 193개국을 갈 수 있어요. 하나 차이 난 나라가 중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를 잘 실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을 가고자 하면 그냥 비행기표만 사면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근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행을 하다가 국경 통과를 해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권을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암시장에서 좀 비싸게 팔린다고도 합니다. 이런 건 국제 커플이 여행할 때 종종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특히 동행하는 사람이 중동 쪽 사람이다.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 사람들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세서 못 들어가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아쉽게도 미주 대륙을 여행하면서 꼭 비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남미의 볼리비아입니다. 미리 비자를 받지 않아도 도착 비자를 받으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도착 비자를 받고자 하더라도 서류 준비는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또 비용이 $100로 사전에 준비하는 $30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미리 받는 게 좋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볼리비아 비자를 받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받으면 다행인데 볼리비아와 인접해 있는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서 받으면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별별 신기한 이유로 퇴짜를 받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름을 대문자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소문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볼리비아 자국민들도 관공서에 무엇인가 신청을 할 때 파란 볼펜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젝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볼펜의 색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참 이해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특히 페루에서 볼리비아 비자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을 때 영사관 바로 앞에 있는 브로커들한테 돈을 주고 똑같은 서류로 다시 신청을 하면 바로 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끼어 있는 거고요. 게다가 볼리비아 공무원들이 자국 얼굴에 아주 심하게 먹칠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의 나라 시스템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볼리비아 엘리트 공무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인 우유니 소금호수를 가야 되는 저는 이런 기가 막힌 비자 발급 신청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줄 서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앞에 토큰 같은 걸 피차라고 하는데 그걸 놓고 있다가 하필이면 제 앞에서 남아있던 2장이 마저 끝났어요. 그래서 못 받고 내일 다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나라 들어가서 관광객이 돈을 쓰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여러모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데 사실은 서류 준비할 때부터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서류들, 예를 들면 뭐 인아웃 티켓이라든가, 그 다음에 볼리비아 내에 있는 호텔 숙박 예약증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모르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뭐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은행 잔고증명서, 이거 500불 이상 있는 잔고증명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사실 해외여행 나오는 사람이 500불이면 7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인데 그거 증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갈 거라면 까다롭게 할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가서 눌러 앉을까봐. 근데 볼리비아에 가서 눌러 앉아 그럴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이 나라의 정책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건 없는데. 영사관 앞에 왔는데요. 지금 문은 아직 안 열려 있지 않고 줄이 많이 서 있네요. 지금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저렇게 줄을 많이 밖에 서 있을 줄 알았으면 옷을 단단히 입고 왔어야 되는데, 나름 좀 일찍 온다고 도착을 했는데 줄이 제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합니다. 아마 한 7, 80m 정도 보이시나요? 자, 앞에서 붙어 있는데 100m는 안 되고. 웃기는 게 한 명씩 들어오게 그게 잠기질 않았네요. 한 명씩 들어오게 하고 내일 돈하고 이걸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라고 하네요. 참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도 참 지난한 일인데 아르헨티나 은행에 돈 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데 안에. 여기 지금 4명이 줄 서 있다가 usted tiene que preparar extensión. 잔돈 필요해? 돈을 딱 맞춰서 잔돈을 딱 넣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뭐 이래. 우리도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아니 7,500페소. 일단 우리는 뭐 7,500페소씩 두 사람 15,000페소니까 15,000페소를 여기다 넣었어요. 다행이네. 근데 이걸 한 장씩 각각 내라고 해서 7,500페소씩 내라고 한다면 우리 또 돈을 바꿔와야 되는데, 은행에 돈 내기 위해서 바깥에 가서 잔돈을 바꿔다가 은행에 낸다? 상상이 안 되는 돈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이게 방코 크레딧쿰이라는 은행인데 Ahora todo es más fácil. 뭐 지금은 모든 것이 편해졌다, 좋아졌다 라고 써 있는데 저 엄청 불편한데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더 불편했을까요? 아무튼 뭐 볼리비아 분들도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따라서 해야죠. 여기는 아르헨티나 땅이고 볼리비아가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주 뭐 심하게 부당하거나 하진 않고 절차가 좀 이상한 거죠. 절차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워낙 경직된 시스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뭘 쉽게 누를 수가 없네요. 그래도 저 옆에 계신 저 영감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쉽게 처리 못했을 것 같아요. 납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은행처럼 은행에 가서 돈을 내는 건 줄 알았더니 은행에 가서 봉투에 담아서 그 봉투를 기계에 집어넣으면 그 봉투째 아마 대사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투를 제대로 넣어놓으라 라고 이렇게 영수증을 받았고요. 감독님과까지 2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대사관을 가는데, 이야, 은행 절차 처리하는 게 참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네요. 근데 아까 7,500페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국 아무도 확인을 안 하네. 드디어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쉽지 않게 받았네요. 이 비자 받는 과정에서 볼리비아 그 비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많이 투덜투덜대고 그러기는 했는데,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스템의 문제나 정책적인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나라 거니까 이제 따라야 되는 거고, 직원들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그래서 농땡이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보니까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일을 중간중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처리해줬던 분은 굉장히 저희한테 호의적으로 처리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순번표를 하나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제 앞에서 끊어진 거죠. 그래서 순번표 하나를 가지고 둘이 가서 처리를 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선선히 받아줬고, 이런 게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알파벳 대문자로 써오지 않아서 안 된다, 이래서 거절된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보면 저희는 정말 굉장히 처리가 잘 된 거예요. 첫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번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두 사람을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신청서에 사인한 것이 여권에 있는 사인하고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권에 이름을 썼는데 그 신청서에는 평소에 쓰던 흘려 쓰는 사인을 했던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였죠. 이제 이런 경우에 집에 가서 다 출력해 오라고들 하는데, 제가 그랬죠. 너희들 전산 시스템 안에 이거 내가 신청한 게 전산으로 신청한 게 있으니까 남아있지 않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없어 그러더니 막 뒤져가지고 출력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첨부해 왔던 영문 잔액증명서, 거기 은행에서 발급한 게 영문 이름이 여권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럼 재불처리죠. 그러면 이거 칼같이 리젝되는 건데, 이제 제가 또 그랬죠. 같이 발음을 하는 건데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뜻은 같다. 근데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나 달랐는데 이 직원이 또 그냥 넘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당한 호의적인 처리에 의해서 저희가 한 번도 오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인터넷상에서 처리됐던 그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처리가 잘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자리를 비우고 있길래 어디 가서 농땡이를 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 다른 접수일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순번상 돌아가면서 그 접수일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 순서였기 때문에 잘 갔다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잘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담당 직원들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것들도 직원들이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직원들 탓할 건 적어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처리 잘하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볼리비아 비자 받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뒷부분에 정리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비자 받으실 분들 참고해서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